니코 젠킨스는 1986년 9월 16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경찰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력 범죄부터 시작해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이 그 이유입니다. 니코의 가족들이 저지른 것들을 수치화하면 1979년부터 무려 633건의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니코는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총기를 학교에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무도 쏘진 않았지만 그의 범죄 기록은 이것으로 시작입니다. 11살이 된 그는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조금만 거슬려도 누구에게든 손찌검을 했고 결국 어느 무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부모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상당히 거친 청소년이었지만 결국 그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2003년 그는 17살이 됐을 때 차량을 훔친 죄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1년에 그는 추가로 징역을 2년 더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본인의 외모를 최대한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7월 26살이 된 니코 젠킨스가 출소했습니다. 그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 11일 페나와 루이스라는 두 남성이 차량 안에서 사타구니와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 죽어 있었고 그들의 주머니는 모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니코는 그들을 죽일 이유도 없었고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8일 후 8월 19일 오전 7시경 커티스라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뒤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티스가 죽기 전날 페이스북에는 니코와 같이 찍은 사진도 업로드됐습니다. 니코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둘은 감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니코에 의해 희생된 마지막 사람은 안드레아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커티스가 발견된 지 고작 3일 뒤인 8월 21일 오전 2시경에 발견됐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소리에 보안관이 출동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도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량은 약 19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불을 지르려고 했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터리범이었던 니코는 출소하자마자 연쇄 살인마가 됐습니다. 니코의 전 여자친구가 니코의 사촌 중 한 명이 니코에게 무기를 주는 것을 보았고 그는 또한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죽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은 그녀는 당장 그를 신고했고 니코는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증거를 남겼었습니다. 또한 니코와 가깝게 지내던 여성이 그가 사용했던 탄약을 구매하는 CCTV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3일 니코 젠킨스는 4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There you go. I'm gonna call. I should be alone. I need to speak to someone. Okay. Justice. You gotta come to terms. I understand. Because here, listen to me. But what I'm making But listen, no, is, I've listened to you for a long time. It's time for you to listen to me. do you not realize that? I got Nico Jenkins. I got you. What do you mean you got me? I got your DNA at the murder scene. I got your DNA in the car. Sir. I got the weapon. I got Nico Jenkins. I don't need making. I don't care about it. I just want other people that are involved in it. What the hell happened out there and why? I already, I know who. I know what. I know when. I know where. 니코는 범행 전 고대 이집트 뱀의 신 아포피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이 차 안에 있었던 것뿐이었고 악마가 자신을 이끌었고 그들을 공격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티스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아포피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처음 발생했던 2명의 피해자인 페나와 루이스는 니코의 여동생과 사촌이 먼저 그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코가 나타나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소지품을 훔쳤던 것입니다. 다음에 희생된 커티스는 사실 니코와 함께 강도짓을 하려고 만났던 것이지만 이것은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먼저 니코의 여동생이 커티스를 공격했고 니코는 방법이 틀렸다면서 커티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코가 안드레아의 목숨을 뺏었던 이유는 그녀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짓을 벌이기 위해서였습니다. 2013년 9월 4일 당국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press conference is to announce the arrest of 26-year-old Nico Jenkins on 4 counts of first-degree murder, 4 counts of use of a weapon to commit the murders, and 4 counts of felon in possession of a firearm. The homicides are, on August 11th, Jorge Cailla Ruiz and Juan Uribe Peña were killed at 17th and F Street. On August 19th, Curtis Bradford was killed near 18th and Clark Street. And on August 21st, Andrea Kruger was killed in the area of 168th and 4th Street. 니코는 헤럴드 신문, 검찰, 판사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본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니코는 보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정신 감정은 11월 8일에 마쳤습니다. 니코는 심각한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몇 년간 진단했던 정신과 박사는 니코는 환각을 겪고 망상을 자주 해서 현실에서 사고하는 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지만 적절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에 다른 정신과 박사는 니코는 충분히 재판을 받을 정신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니코는 그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것이고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걸 연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니코는 반성문과는 다르게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본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네브라스카 상원의원에게 면도칼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고 감옥에 있는 열쇠 6개를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의 생식기를 절단했었고 27바늘이나 꿰맸습니다. 또한 본인의 혀를 뱀처럼 보이기 위해 면도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본인 얼굴에 일부러 흉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4년 4월 16일 니코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사형 선고의 정당성의 여부를 가리는 특별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징역 450년과 사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니코는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며 네브라스카의 사형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수감자 옹호 단체에서 일하는 돈 아겔로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니코가 악명 높은 흉악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니코는 그녀의 이름을 얼굴에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녀를 위해 영상 편지도 찍었습니다. I told you I was gonna make these DVDs for you, and I'm making them for you. I want you to know that you make my heart flutter. I love you. I think about you every day. I wrote this song for you, so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all I need you to do is stand with me right now in this moment that I'm fighting this case and stuff like that. Because at the same time, it's gonna be okay. We're gonna have our time, and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So just be good, just chill, and listen to me sing this song to you. And I was thinking about just talking about stuff we talk about, you know. I wrote this song for you and I sung it to you before, but it's not the same as hearing it now. But I'm gonna start it off in a second. Please, cause you're my sexy cat, my sexy cat. You're pretty face, you're pretty face. Okay, that's the song that I wrote for you. 그의 정신 상태와는 별개로 그는 평생을 형편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병든 마음에 의해 사건이 일어났고 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